안녕하십니까. 개인 투자가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김기수 주식 더스토리의 김기수입니다. 2월 9일 아침 시황입니다. 자, 이제 장 시작하기 전에 해외 시장의 흐름들을 한번 살펴보고 또 우리 시장은 내일 옵션 만기 그리고 그 이후 설 연휴에 들어가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일정 정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던 상황인데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나스닥 시장이 6일 연속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 랠리를 계속 갖고 가고 있고 그 부양책 기대감이 가장 중요한 흐름이고 또 백신과 치료제의 효과 이런 부분들이 작용하면서 미국이나 유럽의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모습 지난번 도표를 통해서도 보셨죠. 이제 그런 부분들 속에서 어제 미국 시장에서 가장 좋았었던 부분은 반도체 부분이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 또 그런 가운데 에너지 쪽 라인 부분이 양호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아시아 증시 전반과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 시장 흐름들 이런 부분들도 한번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자, 해외 시장의 모습입니다. 우리 시장하고 같이 열렸던 부분 속에서 함께 놓여져 있는 부분을 보도록 합니다. 자, 궁극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시장하고 같이 열렸었던 어제 상해 종합도 양봉으로 끝났고 그리고 대만도 십자봉이긴 해도 그죠 0.6% 상승을 했고 니케이가 급등을 했죠. 그죠? 우리 시장의 약세 흐름 속에서도 자동차 관련들의 상승을 하면서 강한 흐름을 보여준 부분이고 그죠? 그리고 그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경기 민감주를 중심으로 강세를 보인 상황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 상향 조정이 잇따른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유럽 시장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유로스탁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고점을 벗어났죠. 그죠? 사실 유럽 쪽이 이제 가장 이 코로나 확진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많이 받는 그죠? 관광 산업의 중심 부분이니까 그죠?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유럽 시장의 상승 흐름은 이제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을 일정 정도 희석시킬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국 경기 부양 기대감이 있었던 반면에 독일 경제 지표가 부진했다라고 하는 부분 그런 흐름들 속에서 유럽 시장은 혼조권을 보였고 독일은 이전 고점 부분에서 음봉을 맞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하여튼 간에 그런 부분들 속에서 이제 그 유럽 시장은 경제 봉쇄 조치가 연장됐었던 부분, 그래서 독일 1월 제조업 수지가 예상을 하회했다라고 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경기 회복 둔화 우려, 1, 4분기는 그런 진통들이 조금 남아있다 그랬죠. 거기에다가 이제 미국의 1월 고용지표도 부진했었던 거 여러분들이 아실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이 상승하는 부분은 민주당 단독 부양한 통과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작용하면서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죠. 그래서 미국 시장 어제 흐름을 보게 되면 다우존스는 이전 고점 유로스탁하고 비슷한 모습이죠. 다우존스는 그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양봉을 내면서 장막 반행까지 상승을 보여줬고 나스닥 지수는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미국에 관련된 주요 뉴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경기 부양책 기대감이 가장 크게 작용하고 또 펠로시 하원 의장의 2주 내 부양 법안은 통과 목표 발언 이런 부분들이 크게 상승의 흐름을 보여줬고 그런 가운데 이제 미국의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장단기 금리 차가 확대되면서 경기 회복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여기 이제 장단점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죠? 경기 회복 기대감이 높아지고 금리가 상승하는 흐름이면 은행 업종이나 이 보험 업종 이런 부분들이 상승하는 흐름들을 나타내면서 유동성에 대한 유동성 부분이 더 확대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부담감 이런 부분도 일정 정도 작용할 수가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어제 나스닥 시장이 크게 상승할 수 있었던 부분, 그러니까 위험자산 선호의 현상들이 나타났었던 요인 부분은 장 초반에 테슬라가 비트코인 투자 이야기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잖아요, 그죠? 이 15억 달러, 우리나라로 말해 돈으로 환산하면 약 1조 7천억 원어치를 구매했다는 소식, 그리고 차량 결제도 비트코인으로 결제가 가능하게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작용을 했고, 그런 가운데 이제 트럼프 두 번째 탄핵 심리 절차가
속전속결 진행될 모양인데 뭐 부결될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거고, 그죠? 그리고 뭐 골드만삭스에서 통화 긴축이 예상보다 빨리 찾아올 것이다. 요건 시장 부분에 있어서 유동성 장세의 흐름 부분을 제한하는 요소죠. 그래서 제가 자꾸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 시장 지수 뭐 이런 부분에 너무 고무되지 말고, 그죠?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의 실적 성장 부분에 대해서 계속 체크할 필요가 있다. 그죠? 실적이 좋고야 나오고, 그러니까 4, 4분기에 실적이 좋게 나왔다는 건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우리 시장이 원화 강세가 그죠? 급속도로 진행됐었던 부분, 그죠? 뭐 여러분들 이미 원화 환율 흐름에 대해서는 여러분께 눈이 말씀드렸었던 거 기억하시잖아요, 그죠? 이 환율적 부분에 있어서 흐름을 보았을 때 그죠? 이미 반등이 나올 거다라고 하는 부분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던 부분입니다. 그죠? 1조 9천억 달러 미국이 경기 부양하면서 돈을 푸는데도 불구하고 환율이 더 떨어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올라오게 된다. 올라오면 외국인 매수세가 없이 매도세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런 부분들이라면 결국 유동성이 일정 정도 부담스러워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실적 장세로 전이되는 과정, 곧바로 실적 장세로 가지는 못한 부분이죠. 아직도 유동성이 큰 상황이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이제 경기 회복 기대감이 높아지게 되면 금리는 상승하게 되고, 그런 흐름들이 실적 장세로 전환되는 그런 흐름들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실 필요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은 오늘 미국 시장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죠? 나스닥이 6일째 상승을 하면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여러분들 이게 다우지수와 나스닥 S&P의 이 일봉 모습인데, 일봉 모습이 아니라 분봉 모습 보면 장 막판까지 끌어서 올렸죠, 그죠? 양봉이 3대 지수가 다 장 막판 부분에 있어서 더 올려간 모습이고, 그런 가운데 이제 아마존이 소폭 약세를 보이고, 페이스북이 소폭 약세를 보인 반면에 넷플릭스나 이런 부분들은 그런 가운데 이제 에너지 업종이라든지,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들, 그죠? 그런 부분들이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고, 테슬라도 1.3% 정도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준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미국 시장에서 가장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던 부분은 결국 이 반도체, 그리고 에너지 업종, 금융 업종, 이런 부분들이 큰 흐름을 보여줬다. 기술주 중에서는 이제 엔비디아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KLA,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 램 리서치, AMD 이런 쪽 라인 부분이 상승세를 보여준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시가나에서 발표한 테이크 투 인터랙티브 시장 예상치보다 조금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는데도 약세를 보인 부분.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미국 시장은 양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기에 이제 아마존이 0.87% 약세를 보이긴 했어도, 네덜란드 풍력 발전 기업인 셀렌 에네코가 생산하는 에너지의 절반을 구입했다고 보도한 부분. 이 사실 셀엔에코는 북해에 이 759메가와트 규모의 풍력 에너지 발전을 허가받았고, 아마존이 이 중 380메가와트를 매입한 부분. 그러니까 이 풍력 발전 시장 흐름도 양호한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암시하는 내용이기도 하죠. 자, 이제 그런 부분들 속에서 이제 우리 시장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사실 내일 만기고,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어제 우리 시장이 애플카의 이 충격 부분에 의해서 약세를 보였고, 또 환율적 부분도 있어서 이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는 데는 좀 부담이고,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시장의 병목 라인 부분은 옵션 만기,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 발표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지금 미국 시장이 6일째 상승하는 흐름들 속에서도 우리 시장은 계속 지수를 막아놓고 있는 그런 형태의 움직임이다. 오늘도 또 막을 수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미국 시장이 6일째 상승을 했지만, 그죠? 6일째 상승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또 뭐예요? 단기적으로는 하루 이틀 조정을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걸
예상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또 오늘 시장 부분에 있어서 상승 출발하는 이후에 또 음봉을 만들면서 지수를 가두리로 만들려고 하는 외인들, 기관들의 흐름,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진행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부분에 있어서 이 선물 흐름, 이 선물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계속 보여드렸던 거잖아요. 이제 60분 봉으로 지금 이렇게 계속 가두리를 형성하고 있는 이유가 뭐겠느냐. 그죠? 이 가두리를 형성하면서 지금 지속하고 있는 선물 옵션의 움직임. 그러면 이렇게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런 가두리를 언제까지 계속 갖고 갈 거냐. 그죠? 언제까지 계속 갖고 갈 거냐. 결국 옵션 만기까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옵션 만기 이렇게 계속 지수를 가도 미국 시장이 올라가고 나름대로 해외 시장이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을 옵션 만기라는 이유로 가두리를 형성하는 경우엔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설 연휴 이후에는 오히려 그 가두리를 형성했었던 부분이 풀리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오늘 뭐 미국 시장이 상승했다고 상승 출발에 쫓아간다 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그러고 싶진 않아요. 다만 내일이 옵션 만기고 설 연휴 흐름 속에서 이제 그런 옵션 만기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계속해서 지수를 붙잡아 놓는 형태라면 오히려 뭐 매수해서 넘어가는 게 낫다. 그죠? 뭐 옵션 만기 부분의 영향 부분은 그걸 끝나고 나면 새로운 포지션 구축이 들어가는 거고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1, 4분기 우리 수출 실적도 양호한 상황에서 지수단 3,000포인트 부분은 우리 시장이 새로운 시장의 흐름 부분에 있어서 서막이라는 이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지금 1월 11일부터 형성되어 있었던 기간 조정이 거의 이제 한 달 돼가고 그죠? 그런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 흐름이 한 달 됐다면 조금 더 지난 흐름들이라면 이제 그런 그 가두리가 풀리는 과정에서는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미국 시장 6일째 상승한 부분에 있어서 갭 상승 출발할 때 추격 매수할 그럴 부분은 아니지만 실적과 성장 흐름을 갖고 가고 있는 종목 섹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굳이 그죠? 단기 매매하지 마시고 그런 종목들은 일정 정도 매수 홀딩 넘어가는 부분 전략을 같이 겸하고 실적이 안 되는 종목들은 뭐 매도하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커버해서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여러분들이 승리 투자하시고 또 설 연휴 그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주시장에 임하실 수 있는 기본 흐름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기수 주식 토스토리의 김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